팔팔한 관절 생활, 관절 읽어주는 남자 정형외과 전문의 오용탁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관절은 무릎입니다. 그 중에서도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물음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연골, 도가니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좀 종종 하시는데요. 참으로 친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무릎에서 연골이 뭐고 도가니가 뭔지 명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연골이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들으실 때 그때 연골은 도가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명하는 의사들도 명확히 구분짓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골과 도가니 엄연히 다른 조직이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이라서 구분이 꼭 필요합니다. 연골은 뼈의 가장 바깥쪽에서 뼈를 보호해주는 물렁한 조직, 우리가 흔히 물렁뼈라고 알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요. 뼈의 바깥쪽에서 뼈를 보호해주는 그런 물렁뼈 조직입니다. 이 연골은 찢어진다는 표현보다는 닳는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도가니는 사실 소도가니탕이라는 음식 이름으로 친숙한데요. 연골판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데요. 연골과 연골 사이에서 연골을 보호해주는 판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 연골판이야말로 찢어지는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딱딱한 식탁 의자에 앉을 때 푹신한 방석 위에 앉아야 내 엉덩이 피부가 짓무르지 않는 것처럼 무릎에서 연골판이 연골의 마모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연골이 찢어져서 최근에 관절경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불편하고 물도 더 많이 차는데 왜 그렇죠? 라고 물어오십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골보다는 연골판의 손상 파열로 관절경을 이용해서 연골판을 부분적으로 다듬는 수술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연골판의 손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무릎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흔한 손상 형태는 대부분 수평 파열입니다. 그리고 퇴행적인 변화에 의해서 연골판이 전체적으로 모양이 변성되고 여기저기 너플너플 복잡 형태의 파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방석의 경우에 두툼했던 것이 납작해지고 일부 솜도 튀어나오고 모서리나 위아래면이 닳고 헤어지는 손상된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절경 수술은요, 커다란 절개를 하지 않고 관절경이라는 비침습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관절 안쪽 상태를 관찰하면서 손상된 조직 일부를 절제하고 다듬는 정도의 치료가 되는 것이죠. 평생에 하나뿐인 연골판 조직이기 때문에 새 것을 교체할 수도 없고 퇴행적인 파열로 손상된 것이라서 봉합이나 재건도 힘든 상황이죠. 다만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손상 부분의 일부 조직만 제거하고 다듬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방석의 모서리가 찢어져서 너풀거린다면 그 부분만 가위로 오려내서 다시 쓰는 것과 같은 원리죠. 또한 평생에 하나밖에 없는 관절 안의 연골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제거할 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남기고 다듬고 제거해야 합니다. 퇴행적인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관절경적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만 킬로미터나 운행한 승차감이 좋지 않은 자동차 타이어가 많이 닳았는데 또 펑크가 났을 경우에 빵꾸를 떼온다고 하죠. 그런 조치를 했을 때 다시 그 타이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역시나 승차감은 별로일 것이고 언젠가 또 다시 펑크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동반된 연골이나 인대 조직에 손상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무릎 통증, 불편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엉덩이에 종기가 나 있으면 푹신한 새 방석에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의자가 고장나서 흔들흔들 불안하면 방석이 푹신푹신해도 그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경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무릎 상태, 즉 정밀 검사를 통해서 관절 안의 연골, 인대, 연골판의 손상 정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한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연골 재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랑 미세천공술을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는 뭐가 다른가요? 먼저 연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절 안쪽에서 뼈 끝에 바깥쪽에서 뼈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사용으로 연골이 마모되고 떨어져 나가서 결손이 생긴 경우에 연골이 저절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결손 부위를 연골로 다시 채우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연골 결손으로 생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냐인데요. 자, 우선 미세천공술이라는 방법은 연골 결손 부위 바닥에 있는 뼈에 작은 구멍을 내서 골수에서 나오는 피성분을 이용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골수에서 나오는 피성분에는 줄기세포가 존재해서 연골이 재생된다고 믿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줄기세포의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결손 부위에는 결국 섬유물질, 즉 흉물질로 치워지게 돼서 기존의 연골 성분이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다시 쉽게 마모될 수 있고 다시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동종률의 제대열 중간엽 줄기세포,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결국 탯줄에서 기원한 그런 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수술 방법입니다. 이 줄기세포를 결손 부위에 채워서 2개월에서 3개월간 연골세포를 분화시켜 재생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기존의 연골 조직과 그 구조나 강도가 흡사하기 때문에 재생된 연골이 오랫동안 기존의 연골과 같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부담은 상당할 수 있어요. 같은 연골 결손 부분에 대한 재생 치료이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자면요. 화장실에 타일이 하나 떨어졌는데 백화점에서 같은 모양의 같은 색의 값비싼 타일을 사서 새로 붙인다면 아주 감쪽 같겠죠? 새 타일은 기존의 타일과 같은 것이니까요. 이것은 줄기세포 연골 재생 수술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타일을 새로 사는 것이 비싸고 번거로워서 집에 있는 같은 색깔의 시멘트를 타일 떨어진 곳에 바르는 것은 미세천공술을 이용한 연골 유사물질 재세치료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는 관절염이 심해서 연골도 거의 다 닳았고 인공관절도 해야 한다는데 인공관절 대신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 재생 수술을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 연골이 없어지는 질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연골 손상으로 그로 인한 발생한 염증 반응 때문에 관절의 환경이 파괴되고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관절염에 의한 연골 손상 마모는 관절염이 진행되는 일부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연골만 다시 재생을 시킨다고 해서 관절염으로 변화된 관절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50년 된 아파트 화장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 써서 타일 색깔도 많이 변했고 바랬을 것이고 여기저기 금가고 깨졌을 것이고 냄새도 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타일이 깨져서 떨어져서 비어있는 그런 부위에 비싼 백화점에서 산 번쩍번쩍 윤이 나는 타일을 그 화장실에 붙여봤자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역시나 50년 된 낡은 화장실인 건 매 한 가지예요. 시간과 비용만 아까운 것이죠. 이럴 때는 업자를 불러서 화장실을 다 뜯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낫겠죠. 자, 지금까지 무릎과 관련해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내 관절의 주인은 바로 나니까요. 관절 읽어주는 남자 정형외과 전문의 오영탁이었습니다.